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에다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라서 올해는 설 대목을 기대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예비 후보 등록이 늦어지면서 등록자가 2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 신고꾼의 포상금 사냥이 올해도 계속되면서 5개 구군의 식품 관련 위법 신고 포상금이 바닥났습니다. KTX 울산역은 5대역 진입을 앞둔 반면에 울산공항은 탑승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낮부터 기온이 풀리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7도로 예상돼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서서히 설 대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에다 연초부터 물가도 들썩이고 있어서 대목 경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역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신정시장입니다. 설 대목이 시작되는 시점이지만 지난 추석 때와 달리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전부 장사꾼들 뿐이라 손님은 없어. 옛날처럼 그렇게 잘 되는 시절은 이제 없지 뭐. 새해 벽두부터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 한 마리에 4~5천 원 하던 생태가 지금은 7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2천 원짜리 사과도 산지 출하가 줄면서 3천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쇠고기 등 일부 육류를 제외하고 대추 등 제수용품 대부분이 10%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돈 값어치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물가가 약 3분의 1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만날 모자라지요. 옛날에 요랑하고 돈 들고 나오면 만날 모자라는 거예요. 유통업계에서는 4인 가족의 이번 설 차례상 비용은 21만 원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체감 물가마저 크게 올라서 예년과 같은 설 대목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떠넘기고 같은 사고라도 과실 비율이 다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마다 해석이 다르고 실적과 수당을 챙기기 위해서 상대 보험사와 과실 비율을 흥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4살 박모 씨는 지난 8월 갑자기 끼어드는 옆 차량에 들이받쳤습니다. 3년 전 같은 사고 당시 박 씨의 과실은 10%였지만 상대 보험사는 30%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상황이랑 조건이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과실 이율이 늘었다 줄었다. 손해사정사인 한 보험사 직원은 김 씨 사례처럼 같은 사고라도 담당 직원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고 건방이 꺼내니까 밑에 부가 밑에 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대 보험사 직원들 사이에 과실 비율 주고받기가 관행화돼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동종업계 종사자로 서로 실적과 수당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같은 구역에 회사를 자주 이렇게 마주치니까 부당 담당하는 직원들끼리 양보하고 하나씩 주고받고 이러면 실무상 관행은 있어요. 이러다 보니 보험사가 정한 과실 비율을 믿지 못해 해마다 16,000여 건의 사고 책임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서로가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으니까 일종의 품앗이라고 할까요? 8대2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법원에 갔을 때는 100대0이 되는 사건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객보다 이속 챙기기에 몰두하는 보험사들의 횡포에 운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지자체마다 전문 신고꾼, 이른바 파라치들 때문에 골칫거립니다. 새해가 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전국에 파라치들이 몰려와서 일부 포상금은 벌써 동이 났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 안에서 던진 담배꽁초가 불똥을 튀기며 도로 위에 떨어집니다. 지난해 말 생겨난 새로운 포상금 제도로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벌금 3만 원을, 이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1만 원을 받습니다. 이런 신고 포상금 제도는 일회용 봉투 제공과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소각 등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등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솔직히 이거 뭐 10원짜리 장사인데 저희들은 뭐 안다고 이렇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건데 행정기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식파라체의 경우 울산 지역 5개 구군의 올해 포상금 240만 원이 한 달도 안 돼 벌써 동났습니다. 1년 내내 운영해야 할 포상금이 한 달 만에 소진되면서 남은 11개월 동안은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연초에 집중적으로 신고하여 당초 포상금 지급이 이룰 중으로 안료되므로 차후 부정불량 식품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부작용이 속출하자 북구청의 경우 지난 2010년 일부 포상금 조례안을 없애는 등 각 지자체마다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4.11 총선 공직자 사퇴 시한인 어제까지 울산에서는 모두 20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당초 거론되던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한나라당 공천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인 총선 90일 전까지 울산 지역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모두 20명, 통합진보당 7명, 한나라당 6명, 민주통합당 4명, 무소속 2명, 자유선진당 1명 순입니다. 당초 출마 예상 다수 50-6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당인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6명에 불과한데 그것도 비교적 고령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남구갑에 3명, 울주군에 2명이 몰렸습니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려는 예비후보자들이 비대위에서 공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소속 5개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신인이 공천 기준도 모르고 도전장을 내밀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실은 뭐지 노을이 안 정해지니까 하루에 하나는 공천 받는다 해가지고 5번하면 없는 급여가니까. 이 때문에 공직 사퇴 시한까지 한나라당 공천을 위해 사직한 사람도 2명에 불과합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쇄신 작업이 늦어지면서 한나라당 공천에 도전하는 지역 정치 신인들이 발목을 붙잡히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속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소고기 가격은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 때문인데요. 이를 간소화시키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한우 판매장. 등급별로 표시된 가격을 비교해보면 일반 마트보다 20에서 30% 저렴합니다. 시장보다 질도 좋고요. 그다음에 한 근에 5,000원 정도 싸니까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유통 과정을 줄여 중간 마진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직접 도축, 가공, 유통시킴으로 해서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앰으로 해서 신선한 축산물을 저렴하게. 산지 속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이 내리지 않는 것은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농가에서 소비자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중간 유통업체의 마진폭은 최대 40%에 이릅니다. 중간의 3단계를 한 단계로 줄이는 유통구조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속값 안정을 위해서는 전자경매 시스템이 도입된 축산물 공판장 설립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LPC, 즉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생산자가 직접 경매에 참가하고 도축도 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에 따른 가격이나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도 줄이고 축산 농가도 살리는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KTX 울산역이 승객 증가로 전국 4대역 진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공항은 항공편이 계속 줄면서 갈수록 위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개통 1년을 갓 넘긴 울산역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 객수는 11,473명으로 광명역에 이어 전국 6위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2,900명 이상 증가해 차편만 늘어나면 5대역 진입은 물론 4위 대전역 자리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 이용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편의성이 있어가지고 전 이제 KTX 생긴 이후부터는 공항을 이용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반면 울산공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속철 개통 전 하루 24편이던 서울 울산 항공편은 무려 10편이 줄었고 탑승률도 65%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울산 제주 노선을 운항 중인 이스타항공은 적자를 이유로 사업 포기를 검토 중입니다. 울산시는 서울 울산 노선의 간편을 막는 한편 지역 항공사를 설립해 소형 항공기로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서울 노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축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지역 항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의 경우 고속철 개통 후 서울 대구 항공편이 없어졌지만 울산시는 산업도시 위상을 위해 공항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KTX도 살리고 공항도 살린다는 울산시. 불가능해 보이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묘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다방 여주인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김 여인의 사망 추정 시간이 지난 9일 밤 9시 30분에서 10일 새벽 사이로 나왔다며 이 시간대 도로변 CCTV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 여인의 통화 내역과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어제 고리원전 제2발전소 김모 팀장과 신모 과장을 구속하고 H사 소속 정비 담당자 49살 이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과장은 이 씨 등과 짜고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폐기 대상 부품 등이 포함된 밸브 작동기 7대를 제작해 납품받고 대금 32억 2,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제10민사부는 박모 씨 등 5명이 울산 항운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대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조합원 지위 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울산 항운노조 대의원 구성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이들이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도 잘못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항운노조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산하 울산 민주항운노조를 설립했다가 울산 항운노조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여파로 초등학생이 급감하면서 학급 편성 기준 학생 수가 처음으로 2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 수는 7만 1,7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800여 명이 줄면서 학급 편성 기준 학생 수가 지난해 30명에서 올해는 29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학생 수 감소로 초등학교 전체 학급은 올해 2,719개로 지난해보다 95개가 감소했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21명에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동구 방어진항이 국가어항 고도화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돼 국비 518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2016년까지 582억 원을 투입해 방어진항을 국가어항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세광중공업 앞 무량장과 난방파제 신설, 급유부두 호수와 동진 소규모 선착장 조성, 수산물 직매장 건립 등입니다. 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농협 울산지역본부 등 시내 12곳에서 농축산물을 최고 20% 할인해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 33곳에도 설맞이 특별 판매 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